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감염병 예방법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48조, 49조, 다시 말해서 방역 조치, 그다음에 예방 조치, 요 두 개 좀 비교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우리 그 49조의 3을 보세요. 49조의 3을 보시면,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에 좀 나온 거거든요. 예, 잠깐만 보시면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자,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 아, 심각 단계 이상이구나.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시면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외우실 만한 거. 자, 일단 비대면 진료입니다. 근데 한시적인 거예요. 어떨 때? 심각 단계 이상일 때. 요거를 좀 외워두시면 돼요. 심각 단계 이상일 때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하고 있구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51조는 소독 의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내가 따로 신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소독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소독의 의무예요.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 그 장소는 반드시 소독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잠깐만 보세요. 밑에 시행령 24조를 보세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거기 보시면 1번에 숙박업소요. 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모든 버스 다 해당이 됩니다. 모두 소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네 번째 보시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쇼핑몰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다섯 번째 보시면 병원급 의료기관 있고 여섯 번째 보시면 집단급식소 보통 그 집단급식소는 50명에게잖아요. 근데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도 보세요. 쭉 내려오시면 9번 보이실 겁니다. 학교요.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결국 대학교도 해당이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도 보시면 유치원이요. 유치원인데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13번에 해당이 될 거예요. 공동주택이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곳은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본 거고요. 그러면 소독을 해야 되는 횟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갈게요. 별표 7입니다. 거기 1번부터 5번까지는 4월에서 9월. 자, 4월에서 9월이니까 이때는 조금 더울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개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4월이니까 3월이니까 좀 추울 때지. 이때는 2개월의 일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번부터 12번까지가 2개월의 일회, 3개월의 일회. 이런 것들도 나올까봐. 일단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여기는 3개월의 일회고 추울 때는 6개월의 일회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었는데 52조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 누구에게 신고해야 된대? 누구? 그렇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자리에서 외워두시면 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54조가 있을 겁니다. 소독의 실시요. 자, 2번. 자, 소독업자가 소독을 했을 때 그 소독에 관한 기록을 기록 보존해야 된다.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럼 그 기록을 몇 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뒤에 있을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시행규칙 40조의 동그라미 3번. 자, 눈치로 보니까 몇 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2년간 보존해야 된대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아, 소독을 업으로 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그리고 소독을 했을 때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소독에 대해서 쭉 써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조로 갈게요. 자, 60조로 가시면 지금부터 한 4개를 좀 볼 건데 방역관, 그 다음에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이 4개입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예방위원만 나왔었습니다. 나머지는 무시할까요? 그래도 좀 봅시다. 자, 방역관 볼게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